65세, 국민연금 95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최소 생활비 150만 원. 출발부터 매달 55만 원 적자. 그리고 작은 사고 한 번이면 노후는 무너집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납부하고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다? 아니면 그래도 뭐 있으니 다행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처음 확인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40년 가까이 매달 빠짐없이 냈는데 고작 이 정도라니. 하지만 당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한 명이 한 달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 150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95만 원을 빼면 혼자 살 때 매달 55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부는 155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달 1일이 되면 통장에 9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벌써 적자입니다.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밥 먹고, 병원 가고, 약 사고 나면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입니다. 아니 사실 한 달도 못 버팁니다. 20일쯤 되면 이미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10일은 어떻게 버틸까요? 저축한 돈을 깨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냥 참습니다. 밥을 줄이고 난방을 끄고 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달이 아닙니다. 65세부터 시작해서 70세, 75세, 80세 매달 55만 원씩 부족한 삶이 10년, 20년 이어집니다. 10년이면 6,600만 원, 20년이면 1억 3,200만 원의 적자입니다. 이 숫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1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할까요? 저축? 퇴직금? 자식? 만약 그 어느 것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준비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맞이한다는 건 결국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포기할까 고민하는 삶.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약값이 아까워 참는 삶. 자식 만나는 게 두려운 이유가 손 벌릴까봐 겁나는 삶.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름엔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엔 내복을 겹쳐 입습니다. 친구 만나자는 전화에도 커피 한 잔이 부담스러워 거절합니다. 손주 용돈 주고 싶어도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생일날 외식 한번 하고 싶어도 계산기를 두드리다 포기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카트에 담았다가 가격표 보고 다시 빼놓습니다. 사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삽니다. 아니, 필요한 것도 반만 삽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존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삶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제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매달 1일 95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조금만 아끼면 되니까, 자식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년 차쯤 되면 저축은 바닥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몸은 점점 아파옵니다. 5년 차쯤 되면 병원비가 무섭고 약값이 부담스럽고 친구들 장례식장 부의금도 부담입니다. 10년 차쯤 되면 이미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매달 시작하자마자 빚이 늘어나는 삶.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5만 원은 95만 원일 뿐 150만 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운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매달 55만 원. 그게 바로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은 먼 이야기 같지만 65세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때 준비할 걸 이라고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건 미리 알 수 있고 천천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다릅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욕실에서 넘어집니다. 그냥 미끄러진 겁니다. 물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지러움 때문에. 그렇게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70대 노인의 고관절 골절. 이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수술해야 하고, 입원해야 하고, 재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입원비 200만 원, 재활치료 3개월에 300만 원, 간병비 한 달에 200만 원씩 3개월이면 600만 원. 합치면 1600만 원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진 것 한 번에 1600만 원이 사라집니다. 보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실제 들어간 돈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간병비는 아예 본인 부담입니다.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욕실 낙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CT 찍고 MRI 찍고 혈전 용해제 투여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조치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후유증은 남습니다. 한쪽 팔을 쓰기 힘들고 걷는 게 불편하고 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됩니다. 6개월, 1년, 길게는 2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하나에 몇만 원씩, 일주일에 3번씩 몇 개월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혼자 못 입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200만 원, 가족이 돌보면 그 가족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뇌졸중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급여는 본인 부담, 간병비도 본인 부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방향을 틀던 차에 스쳐 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일어났지만 집에 오니 허리가 아픕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니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보조기를 차고 몇 달을 안정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원비, 약가, 보조기가, 통원 치료비, 택시비, 간병비. 작은 사고 하나에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순간입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까지 혼자 다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통장에서는 매일 돈이 빠져나갑니다. 질병은 천천히 옵니다.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다릅니다.
한순간에 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당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노후에 큰 병 걸릴까봐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작은 사고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것, 계단에서 헛디디는 것, 길을 걷다 차에 스치는 것.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노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저축해둔 돈,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매달 받는 연금,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존엄도 함께 무너집니다. 노후는 큰 병보다 작은 사고 하나가 더 무섭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암, 심장병, 중증 질환. 이런 건 보험도 잘 나오고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는 다릅니다. 보험은 제대로 안 나오고 정부 지원도 거의 없고 결국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대비한 현금, 갑작스러운 지출을 버틸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작은 사고 하나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화를 걸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한 달에 60만 원이면 됩니다. 60만 원.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국민연금 95만 원에서 60만 원 내면 35만 원 남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60만 원은 기본료일 뿐입니다. 식대와 간식비, 기저귀 같은 소모품, 물리치료와 특별 간호비까지 하나하나 모두 별도입니다. 하나씩 더하다 보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옵니다. 처음 들었던 60만 원은 뭐였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건 정부 지원 받으시는 기초수급자 기준이에요. 일반 어르신은 해당 안 되세요. 그제야 알게 됩니다. 60만 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숫자였다는 걸.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국민연금 95만 원의 3배가 넘는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은 포기하고 집에서 돌봅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 와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돌봐주면 나머지 20시간은 누가 돌볼까요? 결국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인데 몇 달 정도야 내가 돌보지 뭐.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매일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주고 화장실을 돕고 목욕을 시키고 약을 챙기고 밤에도 몇 번씩 깹니다.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돌봄에 쓰입니다. 그 사이 직장은 잃었고 경력은 끊겼고 소득은 사라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도 줄어듭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되니까요.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영양제, 의료용품, 각종 생활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나갑니다. 돌보는 사람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돌보던 사람은 지치고 그 배우자는 불만이 쌓이고 자녀들은 피해를 봅니다. 부모님 하나 돌보는 일이 가족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미리 준비했다면, 요양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었다면 가족이 이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결국 가족이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씩 이어집니다. 치매라면 더 길어집니다. 5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엔 효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분노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보는 사람도 환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양원 60만 원이라는 말에 안심했다가 막상 알아보니 300만 원. 그럼 집에서 돌보자고 했다가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노후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결국은 가족의 생존을 흔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노인 한 명 돌보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붕괴되고 관계가 파탄납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돌보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은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노후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에게 떠넘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요양비 300만 원 누가 낼까요?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식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집 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 요양비까지 더해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양원은 포기하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의 삶이 멈춥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관계를 잃습니다. 이게 돌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그때 가서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스스로를 원망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요양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돈,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노후 준비할 때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공과금. 하지만 노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65세가 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 외로워집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을 견디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치매 예방센터 한 달에 15만 원, 복지관 프로그램 5만 원, 노인정 커피와 간식 10만 원, 문화센터 강좌 5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약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두렵고 밤이면 잠도 안 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한 달에 10만 원. 약 5만 원, 수면제 3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리치료 12만 원, 안경 30만 원, 임플란트 100만 원, 보청기 200만 원. 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친구 만나려면 교통비, 경조사 있으면 부조금, 손주 있으면 용돈. 한 달에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갑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으면 그 어디에도 해당 안 됩니다. 지원은 못 받고
비용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서 생활비 빼고 병원비 빼고 이런 숨은 비용까지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통장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빨리 오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럼 결국 더 큰 병원비가 나갑니다. 외로움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돈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비용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작은 비용들입니다. 그게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미리 계획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니까요. 그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치매는 빨리 오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존 비용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비용,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비용,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비용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할 때 눈에 보이는 비용만 계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그게 최소 한 달에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란데 여기에 숨은 비용까지 더하면 이미 파산입니다. 그리고 그 파산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조금씩 매달 빠져나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정부에서 뭐라도 해주겠지. 기초연금도 있잖아. 과연 그럴까요? 국민연금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2055년쯤 고갈된다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막 연금 받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물론 정부는 말합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뭔가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금액은 줄이는 겁니다. 지금도 95만 원 받아서 모자란데 앞으로는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건강보험 덕분에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본인 부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MRI 찍으면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0만 원 넘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점점 늘어납니다. 좋은 약, 새로운 치료, 최신 검사, 다 비급여입니다. 그럼 결국 본인이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제로 내는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지는데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지금 한 달에 약 33만 원 정도 받습니다. 33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쌀 한 포대 사고 공과금 내고 그러면 끝입니다. 월세? 못 냅니다. 병원비? 모자랍니다. 생활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냥 보조금일 뿐입니다. 이걸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받아도 깎여서 받습니다. 전액을 못 받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9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정부 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전망, 건강보험 본인 부담 증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경.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다 합쳐도 128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 150만 원에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물가가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보다 더 적은 연금 받으면서 더 비싼 물가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입니다. 기본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준비된 현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매달 들어오는 돈,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연금 고갈되면 어떡하냐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주겠지, 제도가 지켜주겠지, 그런 기대는 위험합니다.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연금 낼 사람은 줄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 나이를 늦춰야 합니다. 이미 그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금 받는 나이 65세에서 67세로 나중엔 70세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은 연금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 5년을 어떻게 버틸까요? 퇴직금? 저축? 자식? 준비 없으면 그 5년이 지옥입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준비된 현금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기초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돈을 준비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 급할 때 쓸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연금 고갈되든 제도가 바뀌든 내게 현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제도가 바뀌는 순간 무너집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제도를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준비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현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작은 사고 하나에 무너지고 요양비는 가족을 짓누르고 외로움조차 돈이 들고 제도는 불확실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1억 있으면 되겠지. 퇴직금 5천만 원 있으니까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에 생활비로 150만 원 씁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1억을 1,800만 원씩 쓰면 5년 반이면 바닥납니다. 70세가 안 돼서 이미 돈이 없어집니다. 그럼 70세 이후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아껴 씁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기로 합니다. 그럼 1억으로 8년 정도 버팁니다. 73세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작은 사고 한 번, 요양비 한 번 나가면 계획은 무너집니다. 통장의 돈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 하면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퇴직금 5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고 쓰면 5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하지만 그 5천만 원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3천만 원은 안정적인 채권에 연 4% 이자 나오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배당주에 연 5% 배당 받으면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약 4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부동산 리츠나 소형 상가 투자 같은 간접 부동산에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이 수익 25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작은 일이라도 해서 한 달에 30만 원만 더 벌면 150만 원이 됩니다. 최소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큰 수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그게 쌓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 없이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으면 3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그럼 그 이후는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매달 55만 원씩 부족한 삶입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후 준비의 답은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큰 목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목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목돈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바꾸느냐입니다. 퇴직금 1억 받으면 그걸 그냥 통장에 넣고 조금씩 쓸 것인가, 아니면 그걸로 이자 나오는 채권 사고, 배당 나오는 주식 사고, 부동산 리츠에 투자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과 보험은 기초일 뿐입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그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안정적인 채권, 배당 주는 주식, 부동산 리츠, 소형 상가 투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일.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는 큰 힘이 됩니다. 50대부터 시작하면 65세까지 15년입니다. 15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퇴직금 모으고 그걸로 현금 흐름 만들면 65세부터는 평생 돈이 들어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거기에 이자도 더해지고 배당도 더해지고 리츠 수익도 더해집니다. 이게 준비의 차이입니다.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느냐로 결정됩니다. 통장에 1억 있어도 들어오는 돈 없으면 5년 만에 바닥납니다. 하지만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어도 그걸로 만든 현금 흐름이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면 평생 버팁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게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시작하면 1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 준비가 부족해집니다. 노후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예외가 주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현금 흐름. 이게 답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습니다. 10년 후 75세가 된 두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씨는 지금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뭘 먹을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요. 친구들 전화가 와도 잘 안 받습니다. 밥 먹자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계산할 때 눈치 보는 게 싫어서요. 손주 생일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못 줍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5년 전에 다 썼습니다. B씨는 지금 손주들과 여행 중입니다. 제주도 3박 4일 다녀오는 길입니다. 여행 경비 100만 원, 부담 없이 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4천만 원이 남아있고 매달 이자와 배당으로 35만 원씩 들어옵니다.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50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씨는 50대에도 여전히 주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식 결혼 비용은 당연히 부모 몫이라 생각했고 집 장만까지 손을 보탰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용돈을 쥐어줬고 친구들과는 골프와 여행을 즐겼습니다. 결국 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모은 돈이 퇴직금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B씨는 5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자식 결혼 비용은 최소한만 지원하고 집 장만은 자식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골프는 끊었고 여행도 줄였습니다. 대신 매달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모았고 퇴직금 5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안정적인 채권에 나머지는 배당주와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구조 조정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집을 줄였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차도 처분했습니다. 월세 나가던 큰 집에서 작은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씨는 생활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큰 집에 살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썼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매달 통장에서 55만 원씩 꺼내 썼습니다. 1년이면 660만 원, 3년이면 약 2천만 원. 거기에 병원비,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더해지니 5년 만에 퇴직금 5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70세가 되자 씨는 막막했습니다. 통장은 비었고 들어오는 건 연금 95만 원뿐. 생활비를 줄여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줄이려 해도 이사 비용이 없었고 차를 팔아도 얼마 안 됐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70세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매달 수익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투자 수익 35만 원, 작은 일로 버는 2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쓰고도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씨와 B씨의 차이는 뭘까요?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50대부터 시작한 작은 준비였습니다. 매달 50만 원 저축, 생활비 구조 조정, 소규모 투자 습관. 이 세 가지가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준비의 유무가 노후의 품격을 갈라놓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 가고 친구 만나 밥 먹고 손주 용돈 주는 것. 이게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씨는 친구들 연락을 피합니다. 밥 먹자는 말에 부담을 느낍니다. 계산할 때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손주가 오면 반갑지만 동시에 미안합니다. 용돈 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식들한테 매달 50만 원씩 받습니다.
고맙지만 미안합니다. B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납니다. 밥값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손주 생일이면 용돈 10만 원씩 줍니다. 기분 좋게 줍니다. 자식들한테 오히려 용돈을 줍니다.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이게 준비의 차이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연봉, 같은 퇴직금.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선택이 달랐고 그 선택이 7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남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65세까지 9천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5천만 원 합치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에 더하면 한 달에 145만 원입니다. 생활비 구조 조정해서 120만 원으로 줄이면 매달 25만 원씩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준비된 노후입니다. 지금 60대라면 5년에서 10년 남았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 끊고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면 65세 이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어시처럼 됩니다. 통장 바닥나고 자식에게 손 벌리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안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준비로 만드는 겁니다. 50만 원씩 저축하고 생활비를 30만 원 줄이는 것, 그리고 작은 투자를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골프 끊고 여행 줄이고 저축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고맙게 됩니다. 그때의 작은 불편이 지금의 여유를 만들었으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그때 골프 치고 여행 다닌 게 지금 이 고통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에 큰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준비한 사람의 70대는 여유롭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70대는 비참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노후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노후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예외가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드는 현금 흐름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들어오는 돈. 그게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파국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10년 후에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